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군인의 떡집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장군인의 떡집. 글 김리리, 그림 이승현, 출판사 비룡소. 장군인은 복이 하나도 없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니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복, 잘 자고 잘 노는 복이지. 그런데 장군이는 잘 먹는 복이 없으니 맛있는 건 동생한테 다 빼앗기고, 잘 사는 복이 없으니 맨날 변비에 시달렸어. 어디 그뿐인가? 잘 자는 복도 없으니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잘 노는 복이 없으니 팽이 시합을 하면 팽이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 그날도 그랬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든 장군이는 아침에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꼼짝을 못했어. 1시간 동안 끙끙거리다가 학교 갈 시간이 되었지 뭐야. 장군이는 볼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왔어. 그날따라 식탁에는 장군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한 접시 가득 차려 있었어. 장군이가 서둘러 식탁 앞에 앉으려 했는데, 형 또 늦겠다. 동생 장돌이가 불고기를 한 입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얄밉게 말했어. 그 말을 듣고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 장군이를 노려봤어.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불고기는 저녁에 먹고 빨리 학교에 가. 엄마는 바짝 마른 식빵 한 조각을 챙겨주면 장군이 등을 떠밀었지. 장군이는 할 수 없이 맛없는 식빵을 입에 물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 식빵을 씹을수록 맛있는 불고기 생각이 더 간절했지. 장군이 건널목에 걸음을 멈추었어. 하필이면 그때 이마 위로 비둘기똥이 똑 떨어졌어. 에이 더러워. 비둘기똥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번에는 개똥을 밟았어. 목이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거든. 아유 짜증나. 장군이는 너무 화가 났어. 바로 옆 아파트 화단에 들어가 발을 닦으려는데, 꼬마야! 왜 꽃을 밟고 그래? 경비 아저씨가 무섭게 노려봤어. 저 꽃 안 밟았어요. 그리고 꼬마 아니거든요. 장군이가 심통나서 말했어. 이 녀석들아!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갑자기 아저씨가 쫓아오지 뭐야. 장군이는 발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쳤어. 나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장군이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했어. 이번 시험도 망치면 엄마 아빠가 용돈을 깎겠다고 요름장을 놓았거든. 그런데 시험 시작하기 바로 전에 또 배가 살살 아프지 뭐야.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장군이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말했어. 아까 다녀오지 왜 이제야 가는 거겠니? 아까 다녀오지 왜 이제야 가겠는 거니? 지금 배가 아픈 거 어떻게 해요? 장군이는 볼펜 소리로 대답했어. 곧 시험 시작하니까 빨리 달려와. 장군이는 선생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어.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 걸린 휴지를 잡아당기니 휴지가 나오자마자 툭 끊기는 거야. 휴지거리 안에 들여다보니 휴지가 없네.
장군이는 손바닥만 한 휴지를 들고는 한숨을 내쉬었어. 배는 더 살살 아프고 장군이는 할 수 없이 작은 휴지 조각을 손에 꼭 쥐고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어. 얌전하게 닫혀있는 변기 뚜껑을 열자마자 장군이는 으악! 비명을 질렀어. 구렁이만한 한 똥이 변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거든. 우엑 더러워. 장군이는 코를 막고는 밖으로 나와 두 번째 칸 문을 열었어. 이번에도 변기 뚜껑이 얌전하게 닫혀 있었어. 세 번째 칸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장군이는 변기 뚜껑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 안에 또 구렁이만한 똥이 있을까봐 겁이 났지. 이번에도 내가 당할 줄 알고 장군이는 변기 뚜껑을 열지 않고 물을 내리는 버튼을 힘껏 눌렀어. 그런데 변기 안에서 쿠룩쿠룩 요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변기 뚜껑 밖으로 더러운 물이 콸콸 쏟아지지 뭐야. 으악! 장군이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나갔어. 학교 화장실이 정말 싫어. 장군이는 투덜투덜거리며 긴 복도를 지나 계단 수십 개를 내려갔어. 장군이는 교문 지킴이 할아버지 눈을 피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지. 다행히 아빠는 회사에 가고 엄마는 장돌이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끙끙. 장군이는 깨끗한 집 화장실에서 마음 편안하게 볼일을 봤어. 천국이 있다면 바로 장군이네 집 화장실일 거야. 하지만 볼일을 마치자마자 걱정이 먹구름처럼 몰려왔어. 아, 맞다, 시험! 장군이는 현관을 나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하필이면 그때 엘리베이터 수리 중하고 빨간불이 들어오지 뭐야. 장군이네 집은 19층이야. 아, 미치겠네. 장군이는 투덜거리며 계단으로 내려갔어.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계단이야. 장군이는 계단 지옥을 지나는 것 같았어. 겨우 1층에 도착한 장군이는 건널목 3개를 지나고 다시 지킴이 할아버지 눈을 피해 교실로 달려갔어.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고 있었어. 집에 다녀온 사이 시험 기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가 있었지. 장군이는 눈앞이 까매졌어. 화장실 간다 해놓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온 거니?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나서 물었어. 장군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망설였어.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더 혼만 날 것 같았거든. 하필이면 그때 누군가 장군이 집에서 똥 싸고 왔나봐요 하고 소리쳤어. 장군이는 이제부터 똥장군이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 뭐야, 너희는 똥 안 싸냐? 장군이가 씩씩거리며 반 아이들을 노려봤지만 아이들은 계속 킥킥거리며 웃었어. 모두 조용히 해. 장군이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시험 문제 풀어라. 선생님은 당황한 듯
책상에 탁탁 내리치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 장군이는 투덜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 하지만 시험을 쫄딱 망쳤지. 시험을 망친 것도 속상한데 반 아이들은 온종일 똥장군이라고 놀려댔어. 장군이가 지날 때마다 똥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고 소리쳤어. 너희들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장군이가 주먹을 불끈 들자 아이들이 모두 까르르 웃으면서 도망쳤어. 그런데 그때 너 오늘 시험 또 망쳤지? 내가 공부 좀 가르쳐줄까? 잔뜩 화가 났는데 만복이가 다가와서 잘난 척 하지 뭐야. 부잣집 외동아들인 만복이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입만 열면 욕을 해서 반 아이들이 싫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착해져서 인기가 많아졌지. 장군이는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많은 장군이가 더 얄미웠어.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장군이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날리고 말았어. 선생님, 똥장군이 만복이 코피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선생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일렀어. 그날 장군이는 집에 못 가고 학교에 남아서 반성문을 10장이나 써야 됐어.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장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을 향해 걸었어. 아기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복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태어나 물론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않겠지만 말이야. 물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복, 잘 놀고 잘 자는 복,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복, 공부 잘하는 복, 운동 잘하는 복, 말 잘하는 복, 성격 좋은 복 등 복주머니 안에는 이 복, 저 복, 여러 복이 있다고 들어있지. 여러 복이 가득 들어있지. 아무리 복이 없다고 해도 작은 재주는 하나씩 꼭 들어있어. 그런데 장군이의 복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 하지만 그건 장군이 잘못이 아니야. 아기가 태어날 때 삼신 할머니가 복주머니에 복을 넣어주는데 장군이 복주머니에 넣어줄 복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덕을 많이 쌓아야 삼신 할머니 꽃밭에 복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하필이면 장군이가 태어날 때 복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 삼신 할머니는 장군이한테 빈 복주머니를 채워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 이 아이는 복이 하나도 없으니 어쩌나. 사는 게 참 고달프겠구나. 장군이는 그렇게 안에 텅 비어있는 복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장군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 하나가 눈에 띄지 뭐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장군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내 이름하고 똑같잖아. 장군이는 떡을 엄청나게 좋아해. 울다가도 떡을 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떡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지 뭐야. 혹시나 하고 빈 주머니를 털어보았지만 모래만 폴폴 날렸어. 아, 배고파. 장군이는 장군이네 떡집 간판에 올려다보며 입맛만 쩝쩝 다시고는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 한참 동안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왔던 길이 분명했어.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장군이네 떡집이 떡하니 눈에 띄었어. 이상하다.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나? 장군이는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확인하고는 장군이는 떡집을 지나쳐갔어.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 그런데 다시 익숙한 길이 나오지 뭐야. 혹시나 하고 골목 모퉁이를 지나자 으아! 저절로 비명이 나왔어. 바로 앞에 장군이는 떡집이 떡 버티고 있었거든.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마치 장군이를 반기는 것처럼 떡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장군이는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떡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 그런데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사람도 없고 정말 이상한 떡집이네. 장군이는 떡집 안으로 둘러보고는 크게 실망했어. 떡이 가득 들어있어야 하는데 바구니마다 텅 비어있었거든. 아이 짜증나. 떡이 하나도 없잖아. 장군이는 투덜거리며 떡집 문에 나서려고 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이상하다. 어디서 나는 냄새지. 장군이는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았어.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바구니에 떡 하나가 담겨있지 뭐야. 분명히 맛없는 떡이라 안 팔려서 남아있을 거야. 장군이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그와 동시에 발걸음이 저절로 바구니 쪽으로 향했지. 장군이는 작은 바구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그런데 바구니 앞에서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어.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진달래떡. 말도 안 돼. 세상에 기분이 좋아지는 떡이 어딨어.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 장군이는 심쿵둥 표정을 지었어. 그런데 쪽지 아래 가격표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 가격, 행복한 웃음 1개. 행복한 웃음 1개를 내면 떡을 공짜로 준다고? 장군이는 언제 웃었나 생각해 보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게 웃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 아빠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하고 엄마는 동생 장돌이만 예뻐하고 장돌이는 장군이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 다 고자질했어. 그러나 행복하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화가 나고 저절로 주먹이 나가는 걸 반 친구들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화만 나고 저절로 주먹이 나가는 걸 반 아이들은 그런 장군이를 버럭 장군, 주먹 장군이라 놀려댔어. 그
또 화가 났는데 이제 똥장군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더 열불만 났지. 좋아, 억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장군이는 주문을 걸듯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3번 외쳤어. 그리고 입꼬리를 귀에서까지 최대한 올리고 밝은 표정으로 하하 크게까지 소리를 내어 웃었어. 이젠 됐겠지. 장군이는 진달래 떡을 덥석 집었어. 그런데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자마자 떡이 거짓말처럼 사져버리지 뭐야. 그럼 그렇지. 나한테 공짜 떡이 생길 리가 없지. 장군이는 기운이 쭉 빠졌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떡집을 나서려는데 그 순간 행복했던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 예전에 장군이가 학교 숙제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였어. 그때 엄마 아빠는 망설일 때도 없이 우리 장군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지 하고 대답했어. 장군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장돌이가 태어났을 때라고 대답할 줄 알았거든. 장군이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자 행복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 장군이는 혹시나 해서 떡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 진달래 떡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자 떡이 사라지지 않고 장군이 손에 그대로 있지 뭐야. 장군이는 행복한 웃음을 떡값으로 내고 진달래 떡을 먹었어. 진달래 떡을 먹자마자 향긋한 진달래 향이 솔솔 풍기면서 콧구멍이 간질간질하고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지.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지. 진달래 떡은 정말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맛이었어. 장군이는 학교에 갔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소리쳤어. 똥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뭐 나보고 똥장군이라고? 다음 때 같았으면 버럭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 오히려 콧구멍이 간질간질한 게 기분이 솔솔 좋아졌지. 아주 좋은 별명이야. 똥은 거름이 되어 주기도 하고 쓸모가 많잖아. 똥장군이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장군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 똥장군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똥장군이라고 불러줘서 고맙다는데. 장군이를 놀렸던 아이들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장군이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했어. 건널목 앞에서 또 머리 위로 새똥이 뚝 떨어졌지.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 오히려 기분이 솔솔 좋아졌지. 너도 내가 똥장군이라는 걸 알아보는구나. 개똥을 밟고 나서도 아이고 아까운 개똥을 밟았네 하며 나뭇잎으로 소중하게 개똥을 싸서 노란 민들레가 핀 풀밭에 묻어주었어.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지. 학교에 잘 갔다 왔습니다. 장군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길었다는 듯 장돌이가 쪼르르 달려왔어. 장돌이는 쥐똥만한 한눈을 반짝거리며 장군이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 엄마 아빠한테 또
호자지할 거리를 찾으려고 말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때 같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돌이가 밉지 않았어. 얄밉기는커녕 기분이 솔솔 좋아지면서 더 예쁘게 보였지. 우리 장돌이 두 볼이 포동포동한 게 오늘따라 더 귀엽네. 장군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두 손으로 장돌이 볼을 잡았어. 뭐래 갑자기 왜 이래. 장돌이가 쥐똥만한 한눈으로 노려보다 뒷걸음을 치다 갑자기 코를 막았어. 킁킁.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긴 이 형님한테 나는 냄새지. 집에 오다가 개똥을 밟았거든. 으악! 더러워! 형 개똥 밟았다고 엄마한테 일러야지. 걱정 마, 내가 개똥을 풀밭에 묻어주었거든. 걱정 마, 내가 개똥을 풀밭에 묻어주었거든. 개똥을 왜 풀밭에 줘? 장돌이의 쥐똥만 한눈이 도토리만큼 커졌지. 똥이 소중한 거름이 되어주잖아. 그래야 민들레 꽃이 더 예쁘게 피지. 우리 장돌이처럼 말이야. 장군이가 장돌이의 볼을 감싸려고 하자 장돌이가 놀라서 뒷걸음을 쳤어. 뭐야, 그럼 아까도 개똥 만진 손으로 내 볼을 잡은 거야? 장군이는 그제야 손을 씻지 않은 게 떠올랐어. 아, 미안. 장군이의 대답에 장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으악! 엄마! 형이 개똥 만진 손으로 내 볼 잡았어요. 장돌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달려왔어. 그날 저녁 식사 때였어. 장돌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장군이를 노려보다가 장군이가 젓가락을 댄 반찬은 하나도 먹지 않았어. 장돌아,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잖아. 왜 안 먹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형이 아까 저 손으로 개똥 만졌단 말이에요. 장돌이가 볼펜 소리로 대답했어. 형이 개똥을 만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 정말이에요. 형이 분명히 개똥을 만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형이 장난친 거겠지. 그걸 믿어? 아니에요. 분명 똥냄새가 났어요. 장돌이가 계속 투덜거리자 아빠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 자꾸 밥 먹는 똥이 하게 할래? 장돌이가 놀라서 으악! 울음을 터뜨렸어. 밥 먹다가 울긴 왜 울어? 그리고 당신은 애 밥 먹는데 왜 소리를 질러요? 엄마도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 장돌이는 더 크게 울고 엄마 아빠는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장군이는 맛있게 불고기를 먹었어. 오늘따라 불고기가 정말 꿀맛이었지. 다음날 장군이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 눈부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 기분이 술술 좋아진다면서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넣었어. 와, 행복한 아침이야.
장군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어. 그리고는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 장군이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어. 장군이가 골목 모퉁이를 지나자 장군이네 떡집이 나타났어. 오늘도 장군이를 기다렸다는 듯 떡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장군이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떡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지. 오늘도 역시 떡 바구니가 텅 비어 있었어. 떡집 구석에 있는 가장 작은 바구니만 빼고 말이야. 우와, 오늘도 다행히 떡 하나가 남아있네. 오늘은 무슨 떡이 있을지 궁금했어. 장군이는 반가운 얼굴로 바구니 앞으로 다가갔어. 집중력이 팍팍 높아지는 팥떡이라고? 장군이는 두 눈을 번쩍 뜨였어. 장군이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고민이었거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못 봤어. 시험 시간만 되면 머릿속에 까만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 자꾸 화를 내는 아빠 얼굴만 떠올랐지. 아빠 얼굴을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배가 아팠어. 그래서 늘 시험을 망쳤어. 장군이는 집중력이 팍팍 높아지는 팥떡을 꼭 먹고 싶어서 재빨리 가격표를 확인해봤어. 가격, 행복한 웃음 3개. 장군이는 기분이 솔솔 좋아졌어. 오늘은 너무 쉽게 떡값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개똥을 풀밭에 묻어줄 때 민들레가 더 예쁘게 필 것 같아 행복했고, 좋아하는 불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했어. 장군이는 행복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어. 장군이는 행복한 웃음 3개를 떡값으로 내고 팥떡을 먹을 수 있었어. 팥떡을 먹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면서 열심히 공부한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지 뭐야. 오늘 수학 시험 본다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 팥떡은 정말 신통방통한 맛이었어. 장군이는 빨리 시험을 보고 싶었어.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지. 주먹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장군이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소리쳤어. 내가 왜 주먹장군이야? 다른 때 같으면 주먹이 저절로 날아갔을 거야. 하지만 장군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어. 장군이 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오늘도 또 빵점 맞을 게 뻔한 걸. 오늘도 또 빵점 맞을 게 뻔한 걸 뭐. 아이들이 수군거렸어. 자, 모두 책 집어넣으세요. 기다리던 시험 기간이 되었어.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이자 또 숫자들이 모두 뒤죽박죽 뒤엉켰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또 까매지는 것 같았지. 화를 내는 아빠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장군이는 나쁜 생각을 지우기 위해 머리를 팍팍 흔들었어.
오늘은 집중력이 확 높아지는 팥떡을 먹었으니 괜찮을 거야. 장군이가 팥떡을 떠올리자 신기하게도 먹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어. 그제야 숫자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 장군이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수학 문제를 풀었어. 자, 시험 시간 끝났어요. 모두 시험지 앞으로 내세요. 선생님이 다 말했어. 선생님, 아직 다 못 풀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아이들이 볼펜 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장군이는 방긋 웃었어. 장군이의 수학 시험지에는 문제를 열심히 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 1번부터 20번까지 실수 없이 하나 없이 모두 정답이 적혀 있었지. 다음날 장군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 오늘은 어떤 떡을 먹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 장군이는 서둘러 장군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오늘도 작은 바구니에 떡 하나가 담겨 있었어. 떡은 멋진 용 모양을 하고 있었어. 장군이는 바구니에 붙은 쪽지를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 용기가 요소슴 치는 용떡. 장군이는 사실 겁이 많아. 혼자 자는 것도 무섭고 작은 벌레도 무서웠어. 그런데 용기가 요소슴 치는 용떡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멋졌지. 장군이는 재빨리 떡 가격을 확인했어. 행복한 웃음 20개. 장군이는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 어제 수학 시험을 볼 때 장군이는 생각보다 문제 하나하나 쉽게 풀려서 웃음이 나왔지. 장군이는 행복한 웃음 20개를 떡값으로 내고 용떡을 먹을 수 있었지. 용떡은 멋진 용 모양을 하고 있었거든. 용떡은 멋진 용 모양을 하고 있어서 먹기 좀 아까웠어. 용떡을 먹자마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면서 장군이의 눈빛이 용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어. 장군이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어. 장군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으악! 벌이야!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벌 한 마리가 교실에 들어오자 아이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다녔어. 아이들이 더 크게 비명을 지를수록 벌은 더 놀라서 미친 듯이 교실을 날아다녔지. 장군이도 벌을 무서워했어. 금방이라도 벌이 날아와서 무서운 벌침을 놓을 것 같았어. 하지만 용떡이 떠오르자 저절로 용기가 요소슴 치는 것 같았어. 그래, 나는 용떡을 먹었어. 벌찜이야. 장군이는 눈에 잔뜩 힘을 주었어. 순간 장군이의 눈빛이 용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어.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장군이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벌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창문을 열어. 아이들은 장군이가 시키는 대로 창문을 열었어. 장군이는 청소한
장군이는 청소하면서 빗자루를 꺼내들고 천천히 벌을 창문 쪽으로 몰았어. 벌은 장군이가 무는 대로 창 쪽으로 날아가더니 창밖으로 사라졌어. 우와, 장군이 정말 용감하다. 장군이 정말 멋있다. 아이들은 손뼉을 쳤어. 이 정도 가지고 뭘. 장군이는 절로 어깨가 으쓱했어. 그날 체육 시간에는 뜀틀을 했어. 장군이는 뜀틀을 너무 무서워했어.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다가도 뜀틀 바로 앞에만 서면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한 번도 뜀틀을 넘어본 적이 없어. 장군아, 오늘은 잘할 수 있겠지? 장군이 차례가 되자 선생님이 물었어. 장군이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용떡을 떠올리자 저절로 용기가 요솟음 나는 것 같았어. 그래, 나는 용떡을 먹었어. 벌도 쫓아냈는데 이깟 뜀틀점이야. 장군이는 눈에 잔뜩 힘을 주었어. 장군이의 눈빛이 용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어. 장군이는 힘차게 발을 구르고 뜀틀 앞으로 달려갔어. 뜀틀 바로 앞에 섰을 때 장군이는 멋지게 하늘을 날았어. 장군이는 멋지게 하늘을 나는 용을 떠올려 보았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장군이는 주문을 거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외치고 손으로 뜀틀을 집었어. 다리를 크게 벌리고 가슴을 힘껏 앞으로 내밀었어. 순간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 같더니 몸이 가볍게 뿡 떠올랐어. 장군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멋지게 날아서 가볍게 착지했어. 마치 용감한 한 마리의 용처럼 아주 품위 있게 말이야. 용감한 한 마리의 용처럼 아주 품위 있게 말이야. 장군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장군이를 등을 다독거려 주었어. 이 정도 가지고 몰려. 장군이는 또 다시 어깨가 으쓱했어. 급식 시간에는 하필이면 만보기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 장군이는 만보기를 때렸던 기억이 떠올랐어. 만보기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 사과를 해도 만보기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장군이는 갑자기 두려워졌어. 그래, 나는 용떡을 먹었어. 벌도 쫓고 뜀틀도 넘었는데 여기서 망설이면 안 돼. 장군이는 한 번 더 큰 용기를 내보았어. 만보가, 지난번에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장군이는 눈에 힘을 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 장군이의 눈빛이 다시 용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어. 그래, 괜찮아. 내 맘 다 아니까 이제 눈에 힘 풀어도 돼. 눈에 힘 주니까 무섭잖아. 만보기가 웃으며 말하자 장군이는 눈에 힘을 풀고 머리를 긁적거렸어. 사과 받아줘서 고마워. 장군이와 만보기는 화해의 악수를 하고는 으하하 크게 웃었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웃음이었지. 장군이는
수업을 끝나고 집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돌이가 울고 있지 뭐야. 장돌아, 왜 울어? 장군이가 놀라서 물었어. 나 안방에서 쫓겨났어. 어제 자다가 이불에 오줌 쌌다고 오늘부터 내 방에서 자래. 장돌이는 그동안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엄마 아빠랑 함께 잤어. 장군이는 엄마 아빠랑 함께 자는 장돌이가 정말 부러웠어. 그래서 장돌이가 더 미웠는지 몰라. 형은 혼자 자는 거 안 무서워? 장돌이가 울먹거리며 물었어. 장군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고민되었어. 사실은 바람소리에도 깜짝 놀라도 장군이는 뭐라 대답해야 할까 고민되었어. 사실은 바람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장롱이나 침대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아서 잠을 잘 때가 많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창피했어. 무섭긴 뭐가 무섭나? 형은 좋겠다. 나 혼자 자기 싫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장돌이가 부러운 듯 장군이를 올려다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 너 그렇게 무서우면 오늘부터 형이랑 같이 잘래? 그래도 괜찮아? 형이 나 싫어하잖아. 장돌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 장군이는 장돌이가 태어날 때를 떠올렸어. 눈도 뜨지 못한 예쁜 아기가 손가락을 뚝뚝 빨고 있었거든. 지금은 보고 전갈 고슴도치보다 더 못생긴 동생이지만 그때는 정말 귀여웠어. 장군아, 내 동생이야. 한번 안아봐. 엄마가 이불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장군이 품에 안겨주었어. 장군이는 이제 형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장돌이만 예뻐하는 것 같아 장돌이를 미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싫었던 적은 없었어. 내가 널 왜 싫어해? 네가 태어났을 때 동생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정말이야? 장돌이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어. 그럼 정말이지. 나도 형이 있어서 좋아. 나 괴롭힐 때만 빼고. 장돌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방글방글 웃었어. 쿠르릉쿵.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쳤어. 바람이 쾅쾅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장돌이는 겁에 질려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 형 너무 무서워. 형은 안 무서워? 장돌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물었어. 장군이도 사실은 무서웠어.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장군이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열었어. 나는 용기가 요솟음 치는 농떡을 먹었어. 벌도 쫓고 띵틀도 넘고 만복이한테 사과도 했는데 이깟 천둥 번개쯤이야. 나는 전혀 안 무서워. 장군이는 눈에 잔뜩 힘을 주었어. 장군이의 눈빛이 다시 용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어. 형 진짜 용감하다. 장돌이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장군이를 우러러 보았어. 뭐 이 정도쯤이야. 장군이는
어깨가 다시 으쓱 올라갔어. 형이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 오늘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유를 알려줄까? 이유가 뭔데? 장돌이가 이불 밖으로 고개를 삐쭉 내밀었어. 사실은 하느님이 변비에 걸렸거든. 그동안 변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오늘 한꺼번에 방귀를 뀌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야. 와, 그동안 변비가 진짜 심했나봐. 오늘은 방귀를 많이 뀌어서 시원했겠다. 그럼 엄청나게 시원하겠지. 쿵 우릉 쿵쿵 우릉 쿵쿵 이어서 천둥번개 소리가 났어. 우와, 하느님 방귀 소리 정말 크다. 장군이와 장돌이의 웃음이 터뜨렸어. 장군이와 장돌이는 웃음을 터뜨렸어. 그날 밤 장군이와 장돌이는 사이좋게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 장군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 밤새 잠을 푹 자서 그런지 기분이 좋았어.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지. 장군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군이는 떡집으로 달려갔어. 작은 바구니에는 맛있는 콩떡이 하나 담겨 있었어. 심장이 콩콩 뛰는 콩떡. 가격 행복한 웃음 35개. 장군이는 어제 벌을 잡았을 때를 떠올렸어. 낌틀을 넘었을 때도, 만복이한테 사과했을 때도, 그리고 장돌이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도 떠올려 보았어.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칭찬해줄 때도 행복했고, 만복이와 장돌이가 좋아할 때도 행복한 웃음이 나왔어.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때마다 장군이는 더 큰 행복을 얻었던 것 같아. 장군이는 어렵지 않게 떡값을 내고 맛있는 콩떡을 먹었어. 콩떡을 먹자 심장이 콩콩 뛰었어. 무언가 신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질 듯한 예감이 들었지. 장군이는 서둘러 학교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 장군이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어. 장군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누군가 소리쳤어. 장군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장군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 장군아,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랑 같이 놀래? 우리랑 팽이 시합도 하고 축구도 하자. 장군이는 아이들 말에 심장이 콩콩 뛰었어. 모두 장군이가 좋아하는 놀이거든. 그동안 아이들은 장군이를 놀이에 잘 끼워주지 않았어. 장군이가 팽이를 잘못 날려서 친구가 다칠 뻔한 적도 있고, 같이 축구를 하면 장군이가 들어간 팀은 늘 시합에서 졌거든. 장군이는 함께 놀자는 친구들의 말에 심장이 콩콩 뛰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에 가야지 뭐야. 엄마한테 물어보고 금방 알려줄게. 장군이는 재빨리 복도로 나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지금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엄마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 장군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빠졌어. 아빠가 무섭기는 했지만
장군이는 용떡을 먹었을 때를 떠올리며 다시 큰 용기를 내보았어. 아빠 부탁이 있어요. 아빠가 일하는 데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는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장군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 중요한 약속? 아빠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했어요. 친구들이 먼저 놀자고 하는 게 이번 처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에 가야 해서요. 학원 빠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장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너무 놀라서 장군이의 심장이 콩알만큼 작아졌어. 그런데 바로 아빠의 말이 이어졌지. 당연히 되고 말고.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오늘 학원 가지 말고 신나게 놀아라. 장군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그동안 아빠가 공부하라고 화만 내서 미안하다. 아빠의 말에 장군이 두 눈이 촉촉히 젖었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장군이는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 하지만 아빠는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 두 눈을 깜빡거렸어. 뭔가 홀린 듯 기분이 이상해졌어. 내가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틀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았어. 하기야 학원을 빠지고 놀면 더 재밌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잘 놀았는데 아빠는 사실 학교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어. 아빠는 주위를 돌려보며 헛기침을 하고 비시비시 웃었어. 장군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좋아하는 팽이를 챙겼어. 그러고는 약속한 놀이터로 달려가서 친구들과 팽이 시합을 했어. 다음 때 같으면 팽이가 엉뚱한 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다른 팽이와 부딪히자마자 힘없이 멈췄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 장군이가 줄을 잡아당기면 팽이가 힘차게 팽팽 돌았어. 그럴 때마다 다른 팽이가 힘없이 픽픽 쓰러졌지. 장군이가 웬일이냐? 완전 팽이 장군이네. 아이들은 장군이를 부러워했어. 장군이는 더욱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팽이줄을 잡아당겼어. 신나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팽이 시합을 끝내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어. 장군이가 공을 찰 때마다 공은 제비처럼 날아가서 골대 안으로 쏙쏙 들어갔어. 장군이 대단한데 장군이 최고! 친구들 칭찬이 계속 이어졌지. 장군이는 심장이 또 콩콩 뛰었어. 장군이는 운동장에 신나게 뛰어다니며 더 열심히 공을 찼지. 덕분에 장군이가 속해 있던 팀이 이겼어. 장군이는 똥장군, 주먹장군, 버럭장군, 장군이는 똥장군, 주먹장군, 버럭장군이라는 별명 대신 복장군, 팽이장군, 놀이장군, 별명 대신 복장군, 팽이장군, 놀이대장군이라고
불렀어. 장군이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 떡집에 남은 떡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꼭떡이게 간절히 바라며 말이야.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었어. 어두운 골목 모퉁이 떡집에 밝게 불이 켜졌어. 그때 꼬랑지가 천천히 떡집 앞으로 다가왔어. 꼬랑지는 형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태어나 이름이 꼬랑지였어. 앞니가 유난히 작은 꼬랑지는 고개를 들고 떡집 간판을 올려다봤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소원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소원을 들어주는 떡집이라고? 꼬랑지는 고개를 갸웃했어. 그런데 떡집 문 앞에 나무 편말이 세워져 있지 뭐야. 소원떡 배달원 모집 하는 일. 소원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신속 정확하게 배달. 근무 조건. 사람이 되게 해드립니다.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꼬랑지의 작은 눈이 번쩍 뜨였어. 꼬랑지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떡집 안으로 쪼르르 들어갔어. 다음 책은 소원떡집으로 만나요.